자, 앞에서 우리 인캡슐레이션과 이너리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개념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했을 때 단어를 한번 가지고 놀아보면 폴리라고 하는 앞에 있는 것은 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맨이라는 건 폴리머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뭔가 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몰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쉐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몰퍼스라고 하면은 쉐입이 없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폴리는 맨이고 몰프는 쉐입이고, 즉 이것은 다양한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생물체에 적용이 되면 이것은 이렇게 밝은 것은 라이트 몰프라고 하고 이렇게 어두운 점박이 들어가면 블랙 몰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뭔가 다른 행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점박이인 것은 동일한데 그런 큰 차원에서는 동일한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점박이인 것은 동일하지만 밝은색 점박이냐 어두운색 점박이 그런 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한 시그너처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할 때 그때 우리는 폴리모피즘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그너처라는 것이 나옵니다. 시그너처는 메소드 시그너처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메소드가 어떤 것인지 알아내는 그런 사인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즉 사인으로 사람들을 구분하지요. 즉 이 시그너처가 있으면 어떤 메소드가 어떤 메소드인지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메소드의 이름과 파라미터 리스트가 시그너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메소드 오버라이딩과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폴리모프라고 하는 것의 속에 있습니다. 하위 개념으로 있습니다. 서브 1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서브 2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베이스 클래스라고 하는 상속받고 있는 이건 즉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하였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인데 뭔가 즉 ancestor, parent 베이스 클래스가 A n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즉 메소드 시그너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것의 디라이브드 클래스 혹은 자식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가 메소드 또 동일하게 A num이라고 했을 때는 메소드 시그너처가 완전히 딱 동일하게 맞아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그거랑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do running이랑 동일하게 되는 것이. 이것은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메소드, 베이스 클래스의 메소드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차일드 클래스의 이 새로이 정의된 메소드를 실행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버라이드 한다. 예를 들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오버라이드해서 자기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내 말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했다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즉 베이스 클래스가 제시한 이 메소드는 무시하고 새로이 정의된 차일드 클래스가 정의된 요 메소드를 콜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클래스가 다양한 메소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메소드인데 메소드 네임은 동일하지만 파라미터가 달라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소드를 오버로딩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메소드 이름에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이 다양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오버로드 돼 있다. 아, 나 일이 오버로드 돼 있어. 그런 거랑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빌딩이라는 것을 클래스를 하나 정의했습니다. 오픈도어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호텔이라는 것을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여기서는 또 오픈도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도어, 체크인 이렇게 해서 다양한 클래스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었지요. 자, 그 다음 이 호텔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스턴시에이션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또다시 요 빌딩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만들었습니다. 요 빌딩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요 빌딩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스트링 어드레스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호텔이라고 하는 것을 봅시다. 이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오픈 도어라고 해가지고 새로이 완전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호텔이 빌딩을 인헤리터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는 상황이 되겠지요. 현재는 요게 지금 호텔에다가 가로치고 빌딩이라고 인헤리트를 받는다는 것을 적어놔야지 정확한 오버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지요. 예전에는 체크인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특정한 값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하루만 체크인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파라미터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며칠 날 동안 이제 숙박을 한다라고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아주 파이썬적으로 재미있게 구현을 해놨는데 days equal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 말인즉슨 뭐냐면은 이 days라는 것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days가 안 들어오고 그냥 체크인만 해가지고 가로치고 콜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days라고 하는 요 속에는 1이라는 값이 자동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디폴트 값을 넣을 때 위와 같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외에 말고 이게 그 위치에다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값을 넣어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위치에 있는 값이 days 속에 들어가서 이틀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되게끔 값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즉 디폴트 값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메소드 오버로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오버라이드는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동일한 메소드 시그너처를 엎어쳐서 새로이 정의된 메소드로 실행하는 것이 되겠고, 오버로딩은 메소드 시그너처가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 파라미터 조금씩 다를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정의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메소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니 폴리모피즘 속에 그 개념 속에는 메소드 오버라이드라는 개념,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개념을 배웠으니 abstract class라는 것을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abstract class라는 것이 아주 잠깐 나왔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예정입니다. abstract class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클래스인데 abstract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가 바로 abstract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가 바로 abstract clas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bstract 메소드 무엇이냐가 정의가 되어야 되겠죠. abstract 메소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메소드가 다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정의되어 있냐? 시그너처 파트만 정의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그너처 파트만 정의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메소드 속에 들어가서 뭔가 실행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임플리멘테이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메소드들이 abstract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작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필요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여러 명이 함께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클래스를 뭔가 만든다고 했을 때 내가 윈도우 클래스라는 것을 하나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윈도우 클래스를 만들 때 이것이 어떻게 윈도우가 미닫이인지 여닫이인지 이런 것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만들어. 대신에 윈도우라고 하면 오픈은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 것을 찍어서 내려주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윈도우를 만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만들지는 뭐 상관없어. 니네들이 알아서 해. 대신에 여기에 뭔가 should는 있어야 돼 라고 정의를 하고 싶을 때 abstract 클래스를 이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시그너처까지는 내가 정해줄 거야. 메소드 시그너처 속에 들어가는 내용은 네가 가가지고 프로그래밍 좀 해와 라고 할 때 abstract 클래스를 쓸 수 있겠죠. 뭐 저도 아마 실습 시간에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abstract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complete information은 아니다. 뭐 좀 더 half made produce에 가깝지만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bstract 클래스를 실행은 실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스턴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스턴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아래와 같은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abstract 클래스를 제대로 쓰는 방법은 뭐냐? abstract 클래스가 하나 있으면 이것을 콘크리트한 일반적인 클래스가 fully 메소드들을 abstract 메소드들을 override 해서 inherit 하고 그 다음에 override까지 해서
그래서 완전히 풀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일반적인 오버라이드한 이네리트하는 자식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시에이션 해가지고 여러분들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코드로 보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룸 속에는 마치 여기 보시면 ABC abstract method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요 abstract method라고 그다음에 abstract method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 말인즉슨 뭐냐면은 요거는 abstract method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에 실제로 보면 실제 구현 내용 없고 패스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로 적혀 있습니다. 즉 요것은 요 블락 그대로 끝났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패스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것을 실제로 활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로치고 룸이라고 하는 것을 속에 넣고 베드룸이라는 것으로 실제 인스턴시에이션 할 수 있게끔 뭔가 속에 오픈 도어, 오픈 윈도우 이런 거 다 실제 완전히 구현을 해서 만들어야지만 이걸 인스턴시에이션 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로비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만 메소드를 이네리트하고 하나만 이네리트하고 요게 이네리트 되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런 완전히 구현이 안 된 클래스를 인스턴시에이션 하려고 합니다. 애브스트랙트 메소드가 존재합니다라는 그런 에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구현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나올 리가 없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체계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하나하나 클래스 스트럭처를 잡아가지고서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애브스트랙트 클래스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오브젝트라고 하는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클래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파이썬 클래스들은 오브젝트의 디센던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네리턴스를 안 하겠다라고 하여도 베이스 클래스를 스페시파이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받아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여기 이네리턴스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가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브젝트를 그대로 받는 그런 베이스 클래스가 오브젝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속에 아무런 우리가 사용자가 정의한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이 이 오브젝트에 부여한 몇 개의 메소드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몇 가지를 또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숨겨진 몇 개의 메소드들을 나열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init 뭡니까? 이거 컨스트럭터가 되는 것이죠. 컨스트럭터 우리가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인스턴스가 만들 때마다 필요한 기본적인 이니셜라이제이션 세팅을 다음과 같은 컨스트럭터에서 오버라이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즉 오브젝트 속에 이 이니셜라이저 하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오버라이드해서 컨스트럭터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예전에는 이것을 그냥 선언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오브젝트에 있는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구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디스트럭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버라이드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와 같은 것들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퀄러티를 비교할 때 쓰는 이런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이퀄러티라고 하는 것은 is랑은 달라서 메모리 스페이스를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값을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a는 10, b는 10, a b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값을 비교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세 개의 속에 있는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이 애트리뷰트가 동일한지 안 한지 비교하고자 하였을 때 이 equal이라고 하는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true 혹은 false를 리턴하면은 그럼 그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런 equality 체크를 할 때 바로 요 메소드가 콜 되어서 equality 체크 이렇게 리턴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컴패리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이 크냐, 이쪽이 크냐에서 오버라이드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add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덧셈, 스트링 덧셈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연산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할 때 적용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숨겨진 메소드, 오브젝트에 있는 다양한 숨겨진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드해서 여러분들을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재밌는 개념 하나를 또 설명하려고 합니다. 덕 타이핑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테이프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막 찢어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테이프, 이삿짐 같은 거 아니면 택배 보낼 때 그런 쓰는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덕테이프라고 부릅니다. 이건 덕 타이핑이라는 건데 막 타이핑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self.get volume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 self 다음에 get volume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으면 get volume이라는 메소드도 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셀프가 아닌 other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서 other의 get 볼륨을 찾아와라 라고 하고 메소드를 콜해라 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other라고 하는 것이 이 room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other라고 하는 것이 room만 받는다라고 여기 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그냥 막 속에 이건 룸이겠거니 하고 프로그래밍 한 겁니다. 막 프로그래밍 한 겁니다. 그런 것을 덕 타이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other가 실제로 왔을 때 이 속에 other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룸이라는 것의 인스턴스이면은 아주 성공적으로 get 볼륨을 콜해서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안 될 수도 있겠지요. 이게 other가 룸이라는 클래스가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나중에 실행 타임에서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뭐 쉽게 얘기하면 easier to ask for forgiveness than permission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permission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미 형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형이 선언되어 있어가지고 그 형에 맞는 것만 여기 들어오는 것이니 forgive 하고 말 거 할 것도 없는 것이죠. 딱 거기에 맞는 것만 콜될 것이니.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막 실행하고 막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막 실행되도록 하자. 나중에 실행 타임에서 에러를 내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요소 때문에 파이썬이 더 프로그래밍이 빨리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관념이 있습니다.